안녕하세요. 세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제가 한동안 너무 빠져 있었던 넷플릭스 시리즈 메이드 드라마도 다 보고 책도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스테파니 랜드인데요. 책의 서문은 바바라 에렌 레이크이라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제가 스테파니 랜드의 인터뷰를 보니까 처음에 그녀가 글을 쓸 때 이 집을 청소하고 저 집을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쫙 나열만 했대요. 자기가 읽어봐도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바바라 이 분이 책을 쓰는데 여러 조언을 해주셨다고 지은이가 언급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 바바라 에렌 레이크 분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트위터에 이분이 마리 콘도를 적격하면서 영어나 제대로 배우면 내가 좀 컨빈스드 될 것 같아 뭐라는 엄청난 인종차별주의적인 말을 합니다. 그걸로 이분이 비난을 받았어요. 나중에 메이드도 제 목록에 있었는데 바바라 이분 네임이 또 보이는 거예요. 서문을 이분이 썼다길래 다시 목록에서 지웠죠. 이 책과 관련해서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는 알렉스가 있고 책에는 스테파니 랜드 저자가 있죠. 이 두 여성이 오버랩되면서 그녀들의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으로서 같은 입장으로 이 책을 읽기도 했고요. 나름 저도 마이너리티라고 소외받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자도 가난하기 때문에 소외받는 그런 계층이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책을 읽기도 했었고, 저자의 상황에 빗대면 저는 좀 프리빌리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입장에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저에 대한 생활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읽었죠. 여러 가지 감정이 든 책 메이드. 오늘은요, 4가지 키워드를 준비해 봤고요.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8에 보면 아래층 여자가 지인의 딸이 쿵쿵거릴 때마다 작대기로 천장을 쳤다 뭐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 같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래층 여자가 이해된다고 하시는 분이 아마 반 정도는 또 계실 거예요. 근데 미국은 또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른을 존중하는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그거보다는 아이를 존중하고 약자를 존중하고 그런 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와 동물, 누군가가 아이랑 같이 있다던가 누군가가 강아지와 같이 있다던가 그러면 그 사람을 좀 더 보호해주고자 한다던가 약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페이지 242에는 그런 말을 대놓고 해요. 자기가 백인이고 서버브에서 자랐다. 인터뷰에서도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백인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 가난을 극복하고 작가가 되는 게 다른 인종에 비해 더 쉬웠다. 자기는 프리빌리지드이다. TV쇼에서 아나운서가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약간 그런 의미로 좀 대놓고 질문을 하기는 해서 이분이 좀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이런 의문도 들긴 하지만 책에 그 말이 나와요. I had grown up in the suburbs, a privilege that perhaps created my confidence that things would get better. 그래서 이게 그 백인들 문화라고 해야 되나? 제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 중에서 아니면은 뭐 주변에 있는 백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의 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되게 자신감 있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자기가 좀 내향성이 있다 하더라도 문화적으로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날 때나 이럴 때 눈 딱 쳐다보고 악수할 때 손 꼭 잡으면서 에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제스처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왜 처음 만날 때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반가워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 문화죠. 나이 많은 사람을 보고 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무서워해야 하고 경외심을 느껴야 하고 그게 비하인드에 그런 게 깔려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거 하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저 사람 되게 나이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페이지 135에 의사가 되게 무시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은이가 자기 딸이 만약에 메디케이드 보험이 아닌 다른 비싼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래도 이 의사가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항상 어딜 가든 무시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되게 공감이 됐어요. 내가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아시안이라서 내 인사를 무시했나? 아니면 내가 아시안이라서 내가 자기랑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게 되게 항상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은 묘하게 공감이 갔습니다. 페이지 261에 본인의 직업이 청소일이잖아요. 항상 없는 사람인 거죠. 그 집에서 청소만 하고 사라지는 사람. 사람이 존재감이 없어지면요. 직업적인 일을 했을 때 그게 되게 우울감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I was hungry for people to notice me, to start conversations with me, to accept me. 제가 예전에 MI에서 콘서트를 이제 할 때 teacher assistant, 저 같은 사람들은 솔로를 하지 마라 라는 공문이 학교에서 내려왔어요. 그때 선생님들도 충격을 받았고 학생들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레러에 대해서. 음악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끼리 막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항상 학교에서의 제 역할은 연주를 하거나 콘서트를 하거나 뭐든지 공연을 할 때 뒤에서 피아노로 받쳐주는 역할만 했어요. 소리도 항상 작게, 소리 절대 크게 안 하고. 나중에 팬데믹이 시작되고 학교를 1년 정도 쉬었죠. 그러면서 제가 얼마 동안 음악적으로 오랫동안 내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있었나, 그게 연주하면서 제가 느껴요. 그래서 그걸 좀 극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페이지 264에 보면 지은이가 미술라로 가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힐끗힐끗 보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험을 제가 지금 사는 곳에서도 했고 코리아타운 LA 곳곳에서 했어요. 물론 LA에 동양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우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남자들 중에서 저를 쳐다보면 100이면 100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동양인이에요. 좀 다른 의미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페이지 49에 가끔씩 생필품 말고 타이 레스토랑에서 스티키 라이스와 망고를 먹었다 라는 대목이 있는데, 진짜 행복한 순간들이란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필요 없는 거 구입하기. 이게 진짜 행복이죠. 제가 코리아타운 가서 과자 같은 거 살 때 진짜 기분 좋거든요. 과자야 트레이더조에도 많고 제가 베이킹도 직접 해서 집에 주전부리가 항상 있는 편인데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 과자를 사 먹으면 저는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Speaking of food, 페이지 130에 보면 스테파니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이 쫙 나와요. 돈이 좀 생기면 메시포테이토를 패티로 만들어서 버터로 굽고요. 위에 계란을 올리면 근사한 아침 식사가 된다. 맛있겠죠. 그리고 아까 그 패티를 스낵으로 먹기도 하고 평소에는 에너지바나 피넛버터 앤 젤리 뭐 이런 걸 일하면서 간식으로 먹나 봅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신라면으로 나왔는데 책에는 탑 라멘이에요. 본인만의 비법 소스가 나옵니다. 식초, 스리라차, 간장, 설탕, 참기름, 그렇게 자기만의 소스를 만들고 양배추나 브로콜리, 양파 등등 세일하는 야채를 스터프라이 해서 또 세일할 때 햄 같은 거 아니면 삶은 계란 토핑으로 올려서 그렇게 소스 뿌려서 라면을 먹는다. 맛있겠죠? 한번 해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가난함이란. 페이지 110에 보면 My tax money is paying for all of that. 내가 낸 세금으로 너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you are welcome. 되게 오래된 친구인 멜리사가 한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Dying of Whiteness라는 책을 읽을 때 느낀 건데, 미국인들 중에 세금 내는 거,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그런 거에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푸드스탬프가 가난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낸 세금으로 저 사람 우유 하나 더 사주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스테파니가 장 보러 갈 때마다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모르는 사람이 휙 와가지고는 You're welcome 이러고 그냥 가는 거죠. 어느 정도는 내가 포기를 해야 하는 게 있잖아요. 룰을 지켜야 하고 세금을 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이 모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페이지 136에 스테파니 랜드의 부모님도 19살에 그녀를 낳았어요. 제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가끔씩 보는데 틴 프레그넌트에 대한 거를 한번 봤거든요. 엄마가
너무 어릴 때 임신을 해버리니까 아빠는 아직 학생이죠. 둘 다 10대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좋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학업을 그만두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18, 9 이런데 고등학교 중퇴하고. 근데 그럴 경우에 또 길게 보면은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겠죠. 번외로 미아의 이야기를 좀만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젠임이라는 분이에요. 유튜버를 보기 시작한 게 이분 때문이고, 제가 뷰티 유튜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것도 이분 때문이고, 유튜버가 시작 때 유튜버가 나도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이분 때문이에요. 저보다 어린 분이고요. 최근에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셜먼 옥스의 2 밀리언 집도 사가지고 막 그때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최근에 본 영상은요, 한국 요리를 해주시는 분을 고용해서 한국식 산후조리에 대한 영상을 올리셨거든요, 이분이. 끼니 때마다 누가 와서 맛있는 밥 차려주고, 남편도 되게 자상해요. 아기도 너무 행복한 거죠. 엄마가 행복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메이드 책을 읽고 있어서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부모의 가난함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방에 곰팡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가 항상 기침을 하고, 세균에 감염이 되고, 아파도 가습기 하나 살 돈이 없어요. 아이가 장난감을 차에서 떨어뜨리거든요. 그냥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살려면 비싸니까 차를 멈추고 뛰어가서 주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별로 시설 좋지 않은 그런 데를 보내야 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그 넷플릭스 쇼에서는 되게 웃긴 게, 아이를 데리러 오니까 어떤 처음 보는 남자가 아무 아이나 집어가지고 이게 툭 데려와요. 엄마가 얘 내 아이 아니다. 그러자 또 다른 애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도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데이케어에서. 아이가 가끔씩 친구 생일 파티에 갔다 오면 깜짝깜짝 놀란대요. 그 집에는 베리가 진짜 많았어.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이러면서 이것들을 나한테 다 먹을 수 있게 해줬어. 그렇게 하면서 애가 막 놀랐다,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미국의 가난한 아기들은요,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잘 못 먹어요. 그렇게 좀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기들 먹는 음식을 보면은 이 집이 인컴이 높다 낮다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애들은 진짜 타겟에서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따만한 좀 별로 몸에 안 좋은 거, 그런 거 몇 개 사가지고 파티하는 애들도 있고. 다시 제가 저번 비디오에서 말했던 처음의 물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맨틱한 것을 꿈꾸는 것은 그게 잘못하는 일인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